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7일 금요일 바띠 깁는 날입니다.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상주에 비가 내렸지만은 하루 종일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워낙 센 바람이라요, 제 농장의 감나무 순도 한 3분의 1은 부러져 떨어졌고요. 포도나무 가지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 많이 자란 가지들이지만은 부러져 내려서 참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자카르타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톱 뉴스를 보니까요, 조국 자카르타의 포트 브레데부르크라고 하는 박물관에서 전통 인도네시아 춤사위를 지켜보는 하멘쿠부오노와 술탄과 그리고 나디엠 마카림 교육부 장관 사진이 실렸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논란 중인 차기 프라보오 정부의 장관 숫자 결정을 국회가 하지 말고 차기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자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먼저 사진 톱 뉴스 제목을 보면요. 인도네시아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열린 학습 공간이 되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날 인도네시아 문화유산청이란 기관을 출범시키는 자리의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청은요, 박물관에서 인도네시아 문화유산을 전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유적지를 또 그대로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학습 공간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이라고 하면요, 그저 조용하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관념 때문에 좀 황량해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문화유산청이라고 하는 IHA, 그러니까 이하라고 하는데요. 이 이하가 인도네시아 전국의 18개 박물관과 그리고 34개에 달하는 문화유산지의 잠재력을 최적화해서 국민들의 생활 공간이 되도록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톱 뉴스는 정치권 뉴스인데요. 장관 자리 숫자 논란을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단 3일간 논의를 한 끝에요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대통령이 몇 명의 장관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헌법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 그 결론을 차기 대통령에게 몇 명의 장관을 할 건지 몇 명의 부처를 할 건지 대통령에게 맡기자 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장관 자리는요 34개입니다. 그렇지만 차기 대통령은 그 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새로운 연정을 해서 나스뎀당과 그리고 빼카베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장관 자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나스뎀과 빼카베의 장관 자리를 주게 되면은 골가르가 말했던 5자리가 부족하게 되고요. 판이라든지 민주당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장관 자리를 좀 늘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당을 거느리게 되는 프라보오 정부가요, 장관 자리를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
얼마를 몇 명을 더 늘려야 되는지 그런 건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자고 결론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관 자리 숫자를 더 늘리게 되면요, 행정부의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국민의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국회는 34개 부처에 대한 법률적 제한을 철폐하자는 의견에 3일간 논의를 하고 전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의석수를 과반 이상 확보한 바 있는 차기 정부는 이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해도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처럼 행정부는 그 입법부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일면 하단에 보면요, 누런 그 승려복을 입은 승려들이 줄지어서 보르보드로 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적 고난의 여정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참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요. 다음 주로 다가온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승려들의 고행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위하라 시마 2500 북차 자얀띠라고 하는 사원에서 출발한 많은 승려들의 고행길은 5월 16일 현재 중부자바 스마랑 뿌닥바용 언덕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2024년 승려 고행길 행사는 북깃 가사파 언덕에서 출발을 해서 수마트라 잠비에 있는 짠디 무아로 잠비까지 이어지는 국제적 행사라고 합니다. 참 고난의 행사, 이 목적과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치권 동향입니다. 톱뉴스에 전해진 법 개정은요, 헌재법 개정이죠. 그 개정은 인도네시아가 그 법치 국가인데 그 법치 국가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헌재법에 대한 여러 개정안 중에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종종 헌법재판사의 연령과 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개정은 현직 판사를 포함해서 헌재 판사들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재법 개정에는요, 언론법도 은근히 끼워 넣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외신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의 나라인 뉴칼레도니아 섬 주민들의 폭동에 관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프랑스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북쪽으로 태평양 한가운데 길게 누운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나라죠. 그런데 프랑스가 오래전 여기서 핵실험을 해서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이요, 프랑스 의회가 프랑스 헌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벌인 후에 그만 주민들이 폭동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들이 독립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칼레도니아 원주민들이요, 프랑스 그 통제에 대항을 하고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프랑스는요, 주민들에게 제압당해서 국제공항을 뺏겼고 또 국제항구도 뺏겼는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프랑스 군인 1000명의 군대를 파병을 하기로 하고 12일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폭동은 잠잠해질지 아니면 더 커질지 그것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5명이나 죽고요. 214명이 체포되었고 보안군도 60명이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및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차기 프라보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2027년부터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 GDP는 8%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는 이것이 재정 규칙을 이행하고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자카르타 경제포럼에서 확신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감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어제 자카르타 연문은 최악의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좀 누그러졌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남부 지방과 칼리만탄의 서부는 이제부터 농사철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팜 농장과 논 그리고 밭의 잡초나 관목을 태워서 개간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전통 농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끼고 있는 진한 연문은 좀 더 지속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도요, 기후변화에 대한 법령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성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허나 인도네시아는 지속 가능한 정책 도구로서 기후변화법 초안을 즉시 작성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를 떠난 이슬람 성지 순례객 중에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벌써 몇 명이나 숨지고요.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들이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은 곧 이둘 아드하 그러니까 희생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고루 가축 시장에 염소를 팔려는 농민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일은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5.18이죠.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5월 13일 트리삭티 대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날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날을 기념하지도 않고 또 기억하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5.18 그것은 이제 좀 지나간 역사로 치부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